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탈도 많고 병도 많아요, 요새는. 그죠? 근데 문제는 병 이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짓는데 병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저녁을 굶으라고. 참 고민해요, 이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확실히 머릿속에 간직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겠죠. 현대의학은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아세요? 뼈에서. 골수 조혈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어떤 경우는 골수 이식, 골수 속에 피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뼈에서 항상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은 음식 가릴 일이 있을까요? 가릴 필요 있겠습니까?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데 뭐하러 음식을 가립니까? 거머리나, 그죠? 지렁이는 뼈가 있습니까? 골수가 있나요? 그 뼈가 없는 생명체는 어디서 피가 만들어질까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조혈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난자가 정자에 수정이 딱 되면 뼈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피가 생기고 이렇게 점점 이제 뼈도 생기고 생기는데, 혹시 올챙이 만져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만져봤죠. 올챙이는 꼬리는 흔드는데 발만 던져보면 척추뼈가 없어요. 그죠? 올챙이는 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근데 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앞발도 생기고 뒷발도 나오고 척추뼈도 생겨요. 그래서 1925년에 미국의 댄이라는 사람하고 세이빈 커닝엄이라는 이 세 명의 혈액학자가 이 골수 조혈설을 주장한 이래로 현대의학은 항상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뼈에서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설사하고 나서 하늘이 노라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신 모리시다 게이치라는 국제자연학회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꽤 많이 번역됐어요. 이분은 혈액 생리학자인데, 이 올챙이가 뼈 없이 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영국에서 일본 국회에서까지 강의를 했어요. 사람도 장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우리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이번 얘기가 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 몸에 조직이 된다는 논리를 정립을 해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요즘 뭐 암에 걸리고 균이 많잖아요. 이 혈액세포를 갖다가 무균 상태에서 산소를 넣어서 배양을 했더니만 계속 관찰했더니 균의
혈액세포인 적혈구에서 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균은 외부에서도 감염이 되지만 내 몸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이 되면 건강해질 것이고, 피가 탁해지고 불결해지면 나쁜 피가 만들어지고 균이 번식하고 암이 생기고 염증이 옵니다.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해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피가 변화돼서 온 장기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주 이거는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1949년 영국의 두련 조르라는 사람이 이 낙타의 소화기관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 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관찰했어요. 또 하나 스웨덴의 보스트렘이라는 사람도 2년 후에 똑같은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치시마 키쿠 교수님도 이것을 발견해서 똑같이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 피가 골수에서도 만들어진다. 이건 아주 비상시해요. 보통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다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꽉 박혀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것은 절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내 몸의 모든 염증이나 병은 재수 없어 걸렸다. 그러니까 재수 좋아지는 약을. 그럼 우리가 좋은 피만 만들어진다면은 모든 병이 없어지겠지. 치질, 치루, 베체트병. 우리 사모님 무슨 병이에요? 베체트병, 우리 사모님. 루푸스. 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이 거의 90% 가까운 면역 세포가 장에다 있다는 거예요, 장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장의 길이가 7m인데 평소로는 3평 넓혀요. 거기에 이 손가락 같은 육모돌기가 쫙 돋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장, 왜 음식을 저녁을 굶어야 되는가 하면은 프라이팬에 요리를 할 때 그 밑에서 불을 떼면은 막 잘 익고 요리가 잘 되겠죠. 근데 이 소화기관은, 소장은 말이죠. 음식이 들어가면은 뜨겁지도 않은데 이 소화기관의 소장의 장백에 닿은 음식이 굉장히 빨리 동화돼서 들어가요. 그것은 이 손가락 같은, 그 무릎알 같은 육모돌기 속에 소화액이 농축되어 있다. 이 농축된 소화액이 이렇게 쫙 음식을 먹어서 빠져나가면은 여기 다시 소화액이 시간이 경과돼서 농축되기까지는 보통 대여섯 시간. 그래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은 땅콩 하나도 먹어서는 안 돼. 왜? 피가 만들어지는, 생명되는 피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딱 먹으면은 우리 몸의 조직이 밤에 회복되듯이 이 장은 수면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돼야 그때는 아침에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좋은 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녁에 먹으면 그 리듬을 다 깨.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핵심은 간식과 저녁을 확실히 끊어버려요. 왜요?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음식이 피가 되고 균이 되고 암이 되느냐는 뭐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소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뭐 변이 냄새가 나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아니고, 변을 봐서 가스가
냄새가 독하고 변이 모양을 못 갖추고 탁 하면은 이미 나쁜 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매일 자기가 보는 대변을 조사해서 음식을 먹고,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변기에다가 지피나 마른 풀을 깔아가지고 대변을 봐가지고 주면은 궁중 내의원들이 그것을 맛과 색깔과 냄새를 다 조사해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요.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포로 가고, 조선시대 임금님보다도 더 정확한 양변기에다가 그냥 밝은 불빛에 매일 보면서도 우리가 뭐가 좋다는 건 의미 없어요. 생채소 많이 먹으면 변이 막 퍼지고 가스 차고 구린내 나고, 과일 많이 먹어도 그렇고 질소가 많으니까 싸워요.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약을 끊는 것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 간식 절대 안 됩니다. 견과류 한 알이나 과일 한 쪽도 먹지 마세요. 저녁을, 건강을 회복하려면 저녁을 굶는데 목숨을 거세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종교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게 종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잘 먹어서 생명은 건강이지만 건강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요. 한 끼의 올바른 식사는 참된 종교의 열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 먹는 거 한 개 가지고 치사하게 제가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좀 갖다 구워봐. 뭐 그렇게 별나게 안 먹고 그래. 기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쁜 피가 만들어지고 병을 만들었을 때는 설마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설마병이에요. 설마 내가 그런 병이 걸리겠어?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아버리잖아. 그래서 정맥류도 그래요. 그 누워가지고 우리가 발을 갖다가 제2의 심장이라 안 합니까? 제2의 심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현대학은 사람이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을 주물러요. 우리는 체하고 답답하면 손발을 따줘야 되죠. 왜 그럴까요? 집에 보일러가 이렇게 엑셀 호스를 깔아서 물이 돌다가 에어가 차면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돌아요. 이 심장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작은 모세혈관이 많은 손끝 발끝에 에어가 차버려서 진공이 생기면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체에서 손이 막 차고 이럴 때 답답하면 발을 가지고 어디를 따줘요? 손 따줘서 피 내뿜으면 그만 이게 그래서 이게 머리에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올 때 정맥이 빨판에 이렇게 위로 잘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피가 고여가지고 거머리면에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알통에 다리의 하지 정맥류에 이 빨판을 운동 잘하는 게 매일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서 이거 좀 많이 해보세요. 네? 한 50분, 100분. 없어. 그 저녁 망국하면 그거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병은 환자가 오면 뭐 어디 아니고 어디가 아프고 안 물어봐요. 소화 잘 됩니까? 소화 잘 됩니까? 왜 그럴까요?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맞습니까?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70억의 인구의 몸의 구조는 똑같다. 근데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정말 몸이 원하는 마땅한 데에 바르게 먹는 건데 이것은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저녁에 텔레비 보지 마세요.
저녁에 텔레비 틀면 90%가 전부 뭐만 나옵니까? 전부 먹는 광고밖에 없어요. 먹는 TV고. 그러면 그 유혹을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끼리 이렇게 좀 잘 해야지, 어떻게 혼자만, 당신은 아프니까 당신 혼자 잘 봐. 야, 아들아, 오늘 우리 삼겹살 좀 갖다 굽자. 막 거실에서는 막 지글지글 볶고, 부인은 이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분위기 깨져버리죠. 요즘은요, 살아남는 게 기술이에요. 살아남는 게 기술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것은 건강을 가집니다. 나이가 젊어서는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만만한 친구예요. 내가 원하는 손발이 뭐든지 다 해줍니다. 나이 들고 피가 탁해지고 조직이 망가져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상전이 몸이에요. 집에 선생님보다 더 큰 어른이 누굽니까? 우리 사모님 몸이라니까.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막 아파지고 짜증내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다음에는 이미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돈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돈이 건강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음식이 피가 된다는 장조혈설, 이것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또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그것이 좋은 피가 되든 나쁜 피가 되든 결정된다. 그 제가 볶음국식 밥상 첫 번째도 보면 어떤 음식이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면 어떤 음식이 피를 더럽힌다는 얘기를 아주 자세히 시작하고 들어가죠. 그만큼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이 면역 세포가 왜 중요한 거면 장에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균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이 뭐 치질이 있다고 항생제를 쓰겠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성경에는 보면 2차 면역기로 쓰게 하는 것이 은하고 노타고 쇠비름, 수은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인질 매독에 다 수은 썼거든요. 근데 일반 수은은 그 메탈 금속 수은이라 그래서 몸 안에 축적되고 신경장애를 일으키지만은, 거기에다가 산소나 염소나 황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무기수은이라서 축적이 안 되고 살균력을 잃고 독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여기 만드는 비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누가 그거예요. 비누 치고 양잿물 안 들어가면 비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양잿물이 들어갔는데 EM 같은 미생물에다가 양잿물을 줘가지고 그 양잿물 원성분의 원소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원소가 결합이 되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양잿물 효과는 나는데 검사는 양잿물이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바이오산. 근데 이게 수은을 갖다가 뭐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시켜서 우리가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균이 많으니까 뭐 벌레가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여름에 뜯어놔서 아무리 뜨거운데도 안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최고로
강력한 에너지원은 천일염이에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이 소화 자체가 안 돼버려요. 이게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사실은 그 생명 에너지를 간직한 파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이 좋고 무슨 보약이 좋고 소금 이틀만 안 먹으면 왜 될까요? 군에 가서 우리 구보할 때 땀 흘리는데 소금 안 주면 왜 됩니까? 사람 속에서 피가 안 만들어져 버려요. 피가 안 만들어져. 근데 하도 저녁에 나쁜 거 많이 먹으니까 저염식 하라 그러는데 저녁을 안 먹는 조건에서는 아침, 점심을 간간하게 잘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소금만큼 약성과 독성이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염만 나트륨만 딱 뺀 정백염이 아니고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햇볕으로 말려가지고 만든 천일염. 70억 중에서 소금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공기 숨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공짜예요. 햇볕도 그렇고 소금도 싸지 그지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근데 오늘날 이제 환경 파괴, 이 환경 오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이 이게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전자파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세요? 우리 선생님? 예, 좀 하는 편입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도 스마트폰. 네.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정맥류가 잘 안 나요. 치질도 부위에 따라 이름만 다르지 치질이나 정맥류랑 똑같은 거죠.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려면은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길이 아닙니까? 그죠? 그 혈관을 갖다가 적혈구가 이렇게 딱 순환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 혈관벽은 전부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전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침이, 귀밑, 혀밑, 턱밑 6곳 침샘에서 나오는데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이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예요. 동남아 가면은 제비집 요리가 비쌉니까? 제비 침이거든요. 점액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전자예요. 그게 피가 엉긴 걸 풀어주기 때문에 비싸게 나와요. 오양식으로. 그래서 그 침이 이렇게 혈관벽을 이렇게 코팅을 해요. 그리고 모든 금속은 플러스고 비금속은 마이너스인데 적혈구는 철분이다 보니까 쇠가 녹슨 산화철이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적혈구도 철분으로 그 시알산으로 쌓고 혈관벽도 시알산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아무리 달려도 이 마이너스 길은 서로 붙지 않으니까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 본다고 계속 스마트폰 전화하고 이거 두드리면 이 전자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사이에 플러스가 딱 끼면은 어떻게 돼요? 엉겨붙어요. 피가 덩어리지겠죠. 그래서 엉겨서 잘 순환 못하고 다리에 걸리면 정맥. 그래서 피가 엉긴 거는 플러스인데 그걸 푸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기상병이라는 게 있어요. 기상병. 비가 오려고 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 뭐라고 합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왜 그럴까요? 이게 구름이 엉겨가지고 막 마찰이 생길 때 그냥 뭐 물에 마찰도 있지만은 밤마다 그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죠? 그 1년에 막 수백 톤이 떨어집니다. 그 운석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금속이에요.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금속이 이제 구름과 같이 섞여서 혼합이 되면 거기서 마찰이 될 때 전기가 발생돼요. 그러면 이게 금속은 물보다 무겁습니까?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금속이 이렇게 깔아앉으면 금속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금속이 플러스 돼서 밑에 구름은 거의 다 마이너스 전자는 꽉 형성이 되고 위에 구름 위쪽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기의 이제 고압의 밀도가 높아지면은 구름 속에서도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토네이도 같은 거 오면 거의 한반도보다 더 크게 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구름이 올 때 구름 밑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 땡겨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땡겨요. 그렇죠. 그 비구름이 오려고 할 때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엄청난 대기 중에 플러스 이온들이 그 구름에 대전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몰리겠죠, 그죠? 그럼 그 플러스가 많은 대기 가운데 살 때 그 플러스가 우리 몸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끼리 서로 붙지 않고 달리는데 플러스가 들어와서 옮겨버리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막히니까 억지로 이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자극이 가고 통증이 오니까 비만 올라가면 온몸이 쑤시고. 근데 전자파를 많이 받으면 그런 상태. 이유 없이 피가 어깨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무기력하고 무거워지고 쑤시고 처리고 뻐근하고 이게 몸이 가벼워지죠. 근데 전자파 빼는 약이 있나요? 전자파는 접지를 통해서 빼지 다른 게 없어요. 이 접지는 흙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스팔트나 건조된 시멘트는 접지가 안 되버립니다. 습이 없기 때문에. 습기가 와야 이게 대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어떤 신발에다가 탄소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발하고 땅하고 접지하는데 하루 종일 다녀야 다 아스팔트고 시멘트 바닥인데 접지가 되겠어요? 옛날처럼 흙길을 밟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접지가 안 돼요. 우리 몸에 정전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습기가 있는 여름에는 습기통이 빠져나가요. 근데 요즘은 건조합니까? 건조하니까 이게 정전기가 못 나가다가 차문을 열거나 닫을 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찌릿찌릿한데 그게 거의 1만 볼트까지. 그래서 우리 셀프 주유할 때 뭐 하라 겁니까? 접지패드 손대가지고 정전기 안 빼면 그 정전기로 유증기가 불 붙으면 화재 납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 로션 그 바르면 정전기 없어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그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이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뭐 현미밥에 채소 먹으면 건강하고 너무 영양이 할 때 고기 먹으면 건강하고 이거는 시대가 바뀌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반감기가 있어요. 이 과학이 반감기는 거의 10년마다 바뀌어버립니다. 10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오늘 사고 한 달 뒤에 사고 하면 이미 구형된 거죠. 이 지식이 반감기가 와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했는데 이제는
CD, 이제는 칩, 금방 바뀌어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코닥 필름 넣어가지고 찍던, 우리 어릴 때 이제는 그걸 구경도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기를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도록 지식이 반감기고. 지금 뭐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중계하죠?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중계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빨리 진전이 되고, 우리 생각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의 베이징이 스모그로 인해서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적색도. 이거는 이 죽음과 같은 환경인데. 실제 사람들은 베이징의 그 스모그 적색 경보 보고, 와, 저런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우리는요, 전자파 스모그가 적색 경보.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매년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어느 해부터 호박을 심어놓으면 항상 구더기만 가득해요. 매년 그래, 이제는 안 심어요. 바로 우리 그 밭둑에다가 스마트폰 중계기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들이 그 극초단파의 그 파장을 받으면은 자기 어떤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까 뭐가 그다 수정을 해요? 똥파리가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알을 깔아요. 그러니까 호박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더기 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도 단호박을 사가지고 또 시중에 사왔는 것도 잘라보니까 몇 개는 다 구더기. 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모든 먹는 거에 수정은 대부분이 벌들이죠. 이제는 뭐 딸기든 뭐든 심어놓으면은 하우스 안에다 뭐가 되었습니까? 벌통 사다 했잖아요. 벌통. 벌이 수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자연으로 되는 게 이제는 벌통 집어넣지 않으면 수정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전자파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는요, 우리 몸의 세포의 어떤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주고 인체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이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돼요. 근데 이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병리 원인이 활성산소라 그래서 활성산소 없애라고 비타민C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C의 5배나 많이 활성산소를 제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요즘 도시에 가면은 가로등이나 어떤 불빛 때문에 잠 제대로 잘 수 있나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멜라토닌이 보여요. 깜깜한 밤이어야 돼. 근데 또 문제는 뭘까요? 이 전자파를 계속 받으면 전자파도 파장이고 햇빛도 파장이에요. 인체는 전자파의 파장하고 햇빛의 파장을 구분을 못하고, 그 스마트폰 많이 쓰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이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 쓰지, 유방암 걸렸다고 스마트폰 안 씁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본질이 깨져버리고 비정상 조직이 만들어지고 암이 오는데 지금은 두세 사람 중에 다 하나가 암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견디다 못해서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바닷가에 살면 바다에는 뭐 큰 중대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파도 소리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저 그랬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냉장고 속에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넣어도 그 진동 소리가 안 들려요. 컴프레셔 윙 하며 돌아갈 때 그 작은 진동으로 그 구리 10원짜리 동전의 진동이 와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구리 파장에 의해서도 냉장고 안에 균이 다 죽고 냄새도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 맞아. 바다에는 구리를 비롯한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의 금속 이온이 한 90여 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가 바닷물에 전사된 그 생명 에너지가 파도 소리하고 올 때 그 주변에만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건강해져.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뱃놈들이라고. 거칠다고. 에너지가 강한 파도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다 어디에서 합니까? 갈릴리 바닷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도 반모 섬에 들어갔어. 이 바다 이 모든 물의 생명 에너지는 전부 물로 갑니다. 아무리 탁한 곳에 있더라도 물이 흐르는 계곡에 가면 공기가 어때요? 공기가 아주 좋아요. 모든 생명 에너지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우주에서 오는 엄청난 생명 에너지를 저장 그 에너지 파동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인체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정상 기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다 보면 이 면역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자주 전화 오는 분인데 딸이 이제 용혈성 빈혈이라고. 뭘 해도 안 나요. 용혈성 빈혈이 뭘까요?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120일의 수명을 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력이 약해가지고 그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력해져. 혈소판이 부족하면 막 이게 혈관이 막 터져나옵니다. 뭐가 약일까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누워서 먹으세요. 누워서 먹으면 뭐가 잘 나올까요? 침이 잘 나와요. 침이 충분히 섞인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첫째 조건은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다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분비하는 침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침의 성질을 만들어요. 분노할 때 있죠, 그죠? 나오는 침은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성질나고 짜증날 때는 침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성질나고 분노할 때는 입이 마르침이 안 납니다. 산소가 풍부한 데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침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침을 충분히 잘 섞어서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그 음식이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립니다. 또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철저히 소화된 음식입니다. 근데 또 요즘 보통 직장 생활하면 밥 몇 분 만에 먹습니까? 뭐 5분, 10분에 먹고 나서 이 씹는 운동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아직도 잘 못해가지고 지금 배우는 그래서 공부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장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감기 걸리면 꼭 한쪽이 미어요. 이 코의 후각 세포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계속 열려있으면 하루 이틀이면 이게 냄새를 다 줘가지고 못 맡아요. 그래서 이 콧구멍은 한쪽이 일이 열리면 한쪽이 붓이, 이쪽이 일이면 이쪽이 붓이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교대로 일을 해요. 그래야 정상 작동이 돼요. 왜요? 콧구멍은 24시간 열려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교대로 일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화기관도 쉬워요. 소장의 융모 돌기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좋은 피로 동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생명물질들이 농축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식은 땅콩 한 알이랑 과일 한 첩도 먹지 마라.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나서는 그때는 아침까지 완벽하게 비워둘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소화. 그리고 가장 좋은 피가 만들어져. 이것이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용혈성 빈혈을 치료하고 치질과 치료. 특별히 우리 선생님 치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발목 펌프 운동 잠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꾸준히 해서 이렇게 정맥에 근육을 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뭘 하는데 꼭 돈이 드는 것만 아닙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좋은 거는 돈 별로 안 들어요. 곡식 안 먹더라도 집에서 최대한 음식 가리면서 천천히 잘 씹어 먹고 저녁만 굶어도 하루만 해봐도 효과가 금방 느껴요.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그게 썩어가지고 독이 돼가지고 뇌신경을 건드리면 밤새도록 무슨 꿈입니까? 아주 더럽고 추한 개꿈만 꿔요. 저녁을 꿈고 이렇게 독소가 없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꾸는 꿈은요, 항상 이기고 행복한 꿈은 이 삶의 질이 완전히 결국은요, 음식이 피가 된다는 이 말은 피가 안 만들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이 막 아프다 그러면 그래요.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뭘로 판단하는지 압니까? 아무 소리 안 물어요. 식사 잘하세요. 아유, 밥이 소화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집에서 잘 해보세요. 소화 안 되면 피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 너무 많이 먹고 나쁜 걸 많이 먹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일회에 하루를 금식을 시켜요. 뭘 하려고? 소화기관을 좀 회복시켜요. 쉼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끼를 안 먹으면요, 1년이면요, 날수로 120일, 달수로 4개월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위급한 환자인데 가서 며칠만이라도 좀 생명 살려보려고 애쓴다면은.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강의해도 이게요, 진짜로 절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따라요. 우리도 힘들 때가 많아요. 막 약 많이 먹고 어려워서 막바지 오면 뭘 한번 딱 줘가지고 병을 고치는 기술도 없고, 생활을 바꿔서 그분이 실천해서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의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떤 책을 볼 때 한 번 봐서 이해한 사람 있나요? 중요한 거는 2번 보고 3번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권을 한 50번 본 적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요, 똑같아요. 가지 말고 저녁 굶고 생활 바꿔라. 근데 그 말을 매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양상만 좀 다르지 핵심은 그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 양반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했던 말 또 한다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더디 배우고 쉬기죠. 더디 배우고 쉬기죠. 우리 사모님도 전에 잘 했잖아요. 열심히. 좀 좋아지고 약 끊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감당할 만하면 뭐 또 이제 옆에 먹을 게 되고 이렇게 자연이 되어버려요. 분위기가 그래 돼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조금 지나서 좋아지면 엄마 이거 하나만 먹하고 아들 입에 하나 고기 여고 그 뱉어요. 어떻게 해요? 먹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전이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이거 버리면 안 돼. 오늘 선생님 잘 못 오셨는 게 왜 혼자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집에 사모님 꼭 모시고 왔어야 되거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다음에 올 때는 같이 한번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병에 뭐가 좋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생리적 구조와 원칙과 필요가 뭔지를 깨달으면은 처음에 운전할 때만 조금 서툴지 그걸 배워놓으면은 뭐 어떤 길이든 운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곧 고장났을 때 하나 딱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마치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이 더욱 강건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